민주당에선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에선 전라북도의 부실한 준비로 위기를 불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간 이런 공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먼저 지금은 이 사태 수습하고 안전하게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그 대응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또 그것이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11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부산 엑스포 유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조치들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이 행사를 잘 마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 공방과 관련해서는 사실 정부 여당은 국정 운영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야당은 사실 그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그 전 정부 탓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그 야당 탓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인다고 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정부가 그 책임은 지지 않고 지금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에 여야가 바뀌었을 때에도 야당은 그런 식의 문제 지적을 좀 해왔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국가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최종적으로 현재의 정권이 그 행사에 대한 그 마지막 그 마무리를 하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이런 무책임한 정쟁들이 좀 아쉽다는 차원의 측면이 좀 있고요. 사실 작년도에 이미 2003년도 3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 스카우트의 명예총재가 되면서 그 행사장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도 하셨고 또 그 이후에 총리도 뭐 그 배수와 관련된 예산 지원도 하겠다. 그런 약속도 하셨고 근데 지난 국감에서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가부 장관을 대상으로 뭐 폭염이나 폭우라든지 뭐 배수나 해충과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다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행사 시작 전 일주일 전에도 행안부 장관도 현장에 가셔서 가장 안전한 잼버리가 되겠다 이렇게 또 브리핑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는 이런 정쟁을 할 시기는 아니고 빨리 이 수습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야의 정쟁을 좀 지금은 좀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 위원장님, 주말 사이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사실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였죠. 근데 다만 이제 좀 전에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내 선거였잖아요. 이거는 당내 선거에서 이런 그 아직은 뭐 이제 유무죄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영장이 이제 받아들여졌는데 이 당내 선거에 관련된 돈봉투 사건 못지않게 그 민주주의에서 근간인 선거제도에서의 공천 뇌물이라든지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대단히 중요한 중범죄이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수 지금 뭐 황보승 의원이라든지 뭐 태용호 의원이라든지 뭐 김연아 전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그 홍문표 창원시장은 5억 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지금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뭐 수사 진행이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더디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 간에 좀 검찰권 행사가 좀 균형성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은 이제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잖아요. 항상 검찰에서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그 국회에서 헌법상에 부여된 불체포 특권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 정치적,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을지언정 어쨌든 현재 지금 규정되어 있는 헌법상의 권한을 좀 행사한 것인데 검찰도 이렇게 인신구속이 아닌 증거가 차고 넘치면 바로 불구속 기소해도 되지 않습니까? 기소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도 다투는 것이 사실은 원칙인데 그렇지 않고 너무 쉽게 입법권을 좀 무시하고 이런 그 체포동의안이라든지 영장 청구를 좀 이렇게 남발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좀 균형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론된 의원들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일부 의원들은 법적 대응 방침까지 밝혔거든요. 실제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시나요? 글쎄요. 일단은 이 윤관석 의원이 구속된 것의 근거는 이정근 그 녹음 파일이 근거가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당사자가 그 녹음 파일을 유출한 검사를 공수처에 지금 고발한 상태여서 그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윤관석 의원도 구속은 됐지만 그 자금을 조달하고 전달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혐의를 지금 부정하고 있잖아요. 구속이 된 것이지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당사자들도 지금 현재 그 20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그 의원들도 지금 다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건 추가적인 다른 뭐 보완 증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검찰에서 이제 입증할 그런 문제라고 좀 보고요. 다만 한 가지 사례를 보면 2008년도에 한나라당에서도 똑같은 돈봉투 이제 살포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네. 당시에 이제 박기태 그 대표였는데 그때 고승덕 전 의원이 300만 원 받은 거를 폭로하면서 이제 세상에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1억 8천여만 원을 뿌렸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처벌받은 것은 그 폭로했던 고승덕 전 의원과 박기태 전 대표 두 분밖에 없었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뇌물을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입증하는 그런 문제가 이렇게 예.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의 종점은 이 송영길 전 대표가 될 것이다. 예. 이런 말은 앞서서도 계속 나왔고 현재 검찰 수사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현재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뭐 따로 대응하는 건 없고요. 예. 저 이미 다 이제 탈당을 하셨기 때문에 네. 자체적으로 당사자들이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윤관석 의원 구속되면서 이 돈 봉투를 뿌린 거에 대해서 뭐 지시했거나 또 관여했다라는 거를 이제 밝혀내기 위한 이제 조사들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또 이 건 말고도 이제 그 목사위원이라고 하는 예.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을 통해서 뭐 컨설팅 비용을 대납했다 이런 의혹도 같이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본인이 검찰에 자진 출석도 해서 나를 소환해서 조사하라고 했기 예. 때문에 네. 본인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 무죄를 입증할 그런 자신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도 뭐 이제 당사자들 다 이제 구속되고 뭐 이제 줄줄이 이제 소환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거 관련해서 이제 송영길 대표와 관련된 혐의들도 뭐 수사 결과들을 봐야지 이제 결과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계속 이 입장이 유지가 되는 건가요? 뭐 그렇습니다. 뭐 이미 본인께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하셨고 예. 그 오랜 정치적 동지이자 뭐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도 뭐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여야 간에 합의해서 과거의 권성동 의원 사례처럼 비회기 기간을 좀 두고 그때 자진 출석하는 방안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8월 8일 날 재판이 대단히 중요한데 예.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라는 것 정도이고 옥중 편지를 통해서 확인된 것은 그 19년도에 필리핀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대북 사업을 하는데 기회가 되면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좀 도와달라 이 정도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거에서 방북 비용을 대납해달라라든지 이재명 대표에게 그 보고했다 이런 내용들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8월 8일 날도 그런 기조로 이렇게 진술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 재판에 있어서의 큰 흐름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북 송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될 예. 것이 뭐냐면 이 김성태 전 회장이 사실은 그 주가 조작과 뇌물 횡령 등으로 인해서 파렴치범 취급을 받았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뭐 조폭이다, 깡패다, 뭐 주가 조작범이다 국회에서 그렇게도 했잖아요. 네. 김남국 의원이 그래서 그렇게 부르지 마라 반박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태국에서 뭐 송환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생중계했잖아요. 그때 이재명 대표와 연루된 그 의혹은 변호사비 대납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호사비 대납권은 싹 없어지고 예. 그때 쌍방울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 모른다고 했잖아요. 모른다고 했는데 구속 수사 받으면서 진술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 이제 유동규 씨의 진술이 구속되면서 바뀐 거와 비슷하죠. 그래서 그때도 428억 약정설이 대단히 중요한 키였는데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는 기소도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판박이처럼 지금 벌어지고 있다. 예. 그래서 저는 과연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또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의 그 탄원서에 의하면 김성태 전 회장이 이하연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두 분의 플리바깅을 위해서 그 이재명 그 대표를 엮고 있다 이런 네.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의혹 제기들이 그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의외로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김영진 정무실장 분명히 얘기했고 예. 그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스스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야 합의로 비회기가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여당은 그 비회기가 만드는 거에 합의 안 하고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표결을 통해서 그 가게끔 해가지고 민주당이 자중질환을 좀 노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에 의구심이 좀 기시감이 좀 듭니다. 압박용이다. 오히려 더 하기 싫을
수도 있겠어요. 뭐 서명을 하기가 이러면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서명이 아니라 예. 본인이 그렇게 이미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예. 거기 번복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개헌 사항 아닙니까? 불체포 특권을 없애는 것은. 예.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되셨으니까 같은 공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해서 없애야죠. 그리고 5.18 정신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그 공약 같이 이번에 개헌해서 넣으면 딱 좋겠네요. 대의원제에 대한 설명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저희가 대의원 제도가 이제 당대표 선출할 때 예. 비율이 지금 30%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저희 권리당원이 한 120만 명 정도 되는데 1인 한 80표 정도? 예, 이제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원 한 표가 뭐 60표란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당원-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60표 정도. 예, 60에서 80표 정도가 되는데 그 대의원들은 주로 이제 지역위원장들의 영향력이 많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253개 지역구 중에 한 50에서 60명 정도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당대회 그 결과에 지역위원장들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이제 권리당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대선 이후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자발적으로 들어온 권리당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50% 이상이 지금 그때 들어온 건데 그 권리당원들은 주로 여론조사와 같이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그 지역위원회별로도 한 3,000에서 5,000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예. 지역위원장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예. 이제 그 뭐 소위 말하는 비명이나 반명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을 소위 뭐 개딸이라고 부르면서 약간 네네. 그런 거에 대한 폐단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명계 반발이 뭐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혁신안이 소용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혁신위원회에서 어떤 발표를 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네네. 원래 예정 기간은 8월 말이었고요. 그래서 뭐 조기 단축하거나 이런 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박강원 원내대표가 100일 기자 간담회를 했어요.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기 우리 혁신위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형해화시키거나 무효화하는 것보다는 그 이제 8월 중에 그 혁신안을 발표해서 그거에 대해서 존중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돈봉투 문제와 그 코인 문제 때문에 당의 도덕성 문제 예. 때문에 혁신위가 출범한 계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덕성 회복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길 것이고 예. 대의원 제도라든지 총선 공천율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 혁신위원회의 그 가장 큰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혁신도 있지만 당의 또 통합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당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공천율 같은 경우는 이미 시스템 공천이 확정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하고 대의원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런저런 이제 당내 의견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좀 발표하고 확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